지장구 공인중개사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떤 땅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넓게 지어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적재나 물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을 이용해야 하는 실사용자분들께서는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용도지역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용도지역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네모 반듯한 땅을 싼 가격에 사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용도 지역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아무리 좋은 건축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서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도시 지역이 좋다고 모두 다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나누어 놓은 거죠. 용도 지역은 1934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시간이 오래되고 한번 땅의 용도를 지정하고 나면 변경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제도다 보니까 현재의 변화와 흐름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사례로 든 도시혁신구역, 그리고 보스턴 혁신지구를 모델로 한 복합 용도구역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정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을 소분류로 보자면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도시 외 지역에서 공장이나 투자를 하실 분들을 위해 돈 되는 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 관리 지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 용도 지역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제일 가치가 높습니다.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땅을 볼 때 도시 편입이나 종상향 예정이라는 미래의 가치로 현재 매매가를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나 실사용자분들이 만나는 토지는 도시로의 편입이나 종상향 결정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상향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제안을 받은 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가 다른 관리 지역 토지보다 가치가 높을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리를 보면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에 기재해 놓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의 건축 제한을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계획관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생산관리 지역은 포지티브 형식으로 나열해 놓은 반면 계획관리 지역은 네거티브 형식으로 짧게 리스트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빼고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관리 땅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관리 지역 땅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궁극적으로 도시 외 지역에서 계획관리 땅이 제일 좋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신다면 호환성 높은 계획관리가 가장 좋은 땅이 될 수 있지만 땅의 가치는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은 막연하게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품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싼 계획관리 지역의 땅 대신 비교적 저렴한 생산관리 지역의 물건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땅을 구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지 하나를 가지고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고 건축 제한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용도 지역과 건축 제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누르시면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들의 해당 필지의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행위 가능 여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검색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기가 하려는 행위, 뭐 아파트나 공장을 넣고 검색을 눌러 주시면 필지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도시 편입이나 용도 지역의 종상향은 해당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용도 지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